2017년 통계청에서 전국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더 중요하거나 비슷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6.9%, 2015년의 46.3%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2018년 4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추천 기반 인재 채용 서비스인 원티드가 전국의 직장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직 설문조사에서는요, 이 이직을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연봉 다음으로 워라밸이 꼽혔습니다. 조직 문화나 경력 관리보다 워라밸이 이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데요. 한때 일을 위해서라면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대한민국. 우리가 일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세대는 보통 태어난 연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한 사회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쟁통에서 유년기를 보내 안전과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직업 선택에서도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안정성과 수입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자주 노출되면서 자란 Z세대는요,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의 웹페이지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YG앱의 2018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을 전후로 태어난 Z세대와 또 2000년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Y세대는 유독 기존 세대와의 차이가 큽니다. 2000년은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또 초기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서 평생 직장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고요.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 X세대와 Y세대는 이것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른 변화가 일상이 된 이들은요, 그래서 불확실한 몇십 년 후의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줍니다. 이런 세대들이 조직의 실무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워라밸의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워크-라이프 밸런스란 용어는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워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저녁이 있는 삶 등의 슬로건을 통해서 그 개념이 서서히 알려졌죠. 그러다가 2016년 7월 한 신문 기사에서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워라밸로 줄여 표기하면서 대중적인 신조어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비 부머와 X세대라고 불리는 기존 세대가 일을 위해서 개인의 삶과 가족을 희생하고 심지어 이를 미덕으로까지 여기는 세대였다면요, 그 다음 세대인 Y세대는 일과 삶, 그 어느 것도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일과 삶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고 아주 팽팽한 균형을 견지합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셈이죠. 직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스마트워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실제로 Y세대의 점유율이 높은 조직일수록 워라밸과 관련된 복지에 대한 갈망이 크고요. 이전 세대의 점유율이 클수록 연봉이나 승진 같은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1997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가 이 조직 실무의 중심이 되는 10년 후는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추세를 토대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요,
일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대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ICT 기술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자란 이 Z세대들은 회사나 큰 조직에 의지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곧 삶이고 팀원들은 가족이라고 말하던 이전 세대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조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재 실무의 중심을 이루는 세대와 이후에 들어올 세대들이 일이나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평생 직장을 기대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사무실에서 오래 보낸다고 성과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또 역량이 높은 인재일수록 직장 상사와 자신의 관계가 수평적이기를 바라고 일을 통해 거두는 성과만큼 개인의 삶도 보장받길 원한다는 것. 그것을 회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게 중요한 워크 하드 문화에서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기가 중요한 워크 스마트 문화로 서서히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의 사례처럼 습관적인 야근을 전제로 하는 오래된 제도를 재검토할 수도 있고요. 상사의 평가가 아닌 시장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제도뿐 아니라 이 리더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도 이 워라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시나 관리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믿음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 내 워라밸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요. 이 회사의 전 회장인 허브 켈러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고스란히 사우스웨스트의 고객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직접 부른 재미있는 랩을 통해서 신입 직원들을 환영하기도 했고요. 또 직원들에게도 고객과 유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 직원들이 만든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기내 방송을 통해 적지 않은 마케팅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또 미국 교통부가 실시하는 소비자 서비스 평가 세계 부문에서 32년 연속 1위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라밸 시대를 맞아 보다 유연한 고용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IT 기업들이 실험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나 유연근무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재들이 일과 삶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도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회사 오토매틱처럼 전통적인 대면 업무 방식이 아닌 비대면 업무를 디폴트로 하는 리모트 워크를 일부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면 워라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를 가진 인재들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의 변화는 언제나 생존을 위한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변화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직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넘어버린 엄청난 양의 정보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도로 복잡해져 버린 사회. 이 안에서 조직과 개인은 각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은 그 변화의 큰 흐름 중에 나타난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조직도 개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 과거의 성공을 약속했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개개인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만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조직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일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곳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조직의 관점에서도 정답은 없지만 가이드는 많습니다. 이제 개인과 조직의 선택만 남았는데요. 이후 이어질 강연들이 그 선택에 의미 있는 통찰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